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부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거만 믿고 있어도 될까? 라는 궁금증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인구 구조도 지금과 달랐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훨씬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은 뚝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뭔가 든든하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뉴스를 보니 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될 것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질 것이다 등등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65세 전후에 받는 게 일반적인데 앞으로 67세, 70세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저 역시 주변 분들과 얘기해보면 60세 넘어서 직장은 그만뒀는데 65세나 68세에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공백은 어떻게 메꿔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연금을 그 시점부터 받는다고 해도 현실 물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빠르게 오르잖아요. 가스비, 전기세, 식비, 교통비 몇 년 전만 해도 별 부담 없이 살 수 있던 금액으로는 이제 빠듯하단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금은 안정적인 기본 생활비로서 역할을 해주긴 해도 그것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기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연금은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들어두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 이걸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겨우 막는 수준이다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내가 추가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겨요. 예전 같으면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시중금리도 어느 정도 높아서 예적금만으로도 이자가 꽤 됐었죠. 그러나 요즘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동이 워낙 심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손 놓고 있기엔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거창하게 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하면 60대, 70대가 되었을 때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 하나쯤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 주식 배당금을 조금씩 받아볼 수 있도록 장기 투자해두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돈 많고 젊었을 때 미리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시작한다면 그만큼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복리의 힘을 오래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야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도 있고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간접 투자 방식도 있죠. 또 주식 배당도 큰 돈이 아니라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사모아서 중장기적으로 배당주를 보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산이 제공하는 수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작은 사업을 해본다든지 재택근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용한다든지 자칫 은퇴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나이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이를 강의나 컨설팅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방송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여기곤 했는데 이제는 시니어 유튜버가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진정성 있고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건강이에요. 결국 오랫동안 활동하려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중요하거든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평소에 운동과 식습관, 두뇌 활동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노후는 길어지고 있고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난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미 난 60대 중반인데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않나? 라고 하시곤 해요. 저희 부부 역시 늦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면 70대, 80대에도 적절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만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은퇴 후에 허전함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뭔가 꾸준히 해나가면서 돈도 벌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다 보면 아직 내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존감이 생겨요. 물론 이런 말씀이 무조건 무언가 창업하라,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 상태도 각양각색이죠. 하지만 적어도 노후 자금 마련? 연금에만 맡기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안심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정부 정책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건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 수입원이 흔들렸을 때 다른 수입원이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적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 배당이나 채권 등의 분산 투자도 해보고 가능하다면 소형 부동산 임대도 고려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작은 사업거리가 있다면 시도해보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해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또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서 간단한 쿠킹 클래스를 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은퇴 후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전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이 나이에 뭘 해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후회만 남게 되거든요.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 가입하고 내 아이디어를 한번 올려보기처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만날 수도 있고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픈 데가 한두 군데씩은 생기지만 그래도 운동이나 식습관, 정기검진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두면 조금 더 오래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삶의 활기와 보람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고 환경이 불안정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임대소득, 배당, 사업, 취미를 통한 부수입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 관심 가는 분야를 하나씩이라도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운이 좋으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 준비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0대라면 이미 시작해야 하고 60대 이상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연금은 우리가 가진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로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